가끔씩 어째 어떤 고객분들 중에서 수학 질문 하시는 분들 있기는 해요. 이제 철프 함수라고 있는데 삼각함수가 주파수가 이제 선형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파수 값에다가 시간 값도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 설명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설명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되게 반갑기도 하죠. 내가 설명해줄 수 있는 게 수학적인 질문이었다. 그럴 때만 이제 수학을 좀 예, 다루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거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랑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 그거 팩트 체크 좀 할게요. 그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그런 거 맞죠? 네. 예전 지금 자전축이 기울어지, 그 효과가 큰 건지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태양광의 입사각 때문에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효과를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근일점 원일점 때문은 아닌 걸로. 아, 예. 네. 아니요, 그냥 이것도 녹화되는 거라서. 아, 제가 아까 하려던 질문은 뭐였냐면은 그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언제든 연락을 하면은 반갑게 맞아줄 친구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를 얘를 계속 만나야 돼. 약간 이런 친구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은 얘 매력이 뭐예요? 그래서 수학의 매력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의 매력이요? 아, 그건 진짜 깨달음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이 길을 왔다? 아니면은, 아, 드디어 찾았다? 그게 저한테는 막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이해하면은 연구한 대로 도움 됐으니까 뭐 해서 나쁠 건 없었죠. 근데 제일 큰 거는 이제 깨달음.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수학적인 원리의 깨달음이 다른 네. 학문에서의 어떤 이해와 약간 다른 결이 있나요? 저는 처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그 흥미가 저는 제일 큰 것 같은데 수학에서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운다는 게 다른 학문에서는 음, 뭔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그냥 쌓아가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수학은 그냥 완전히 어두운데 그 어떤 곳에 뭐 보석이 있는 것처럼 그걸 딱 발견하면 이제 거기만 이제 환해지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 아주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개 결이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은 어두운 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사실 제가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사실 그 연결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약간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알고 네. 보니 한통속이거나 알고 보니 음, 굉장히 근접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더라. 그런 걸 볼 때 흥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결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찾아가서 보니까 보석이다. 약간 너무 그냥, 비유가, 예. 음, 네, 그냥 한마디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이걸 하나를, 예를 들어 게임으로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레벨 25에서 배우는 스킬이랑 레벨 30에서 배우는 스킬이 있어요. 그러면은 25부터 29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30이 딱 되는 순간 게임이 너무 편해지고 지금까지 못 잡던 몹들도 막 쉽게 잡아지고 하면은 그 쾌감 있잖아요. 그 성장에 대한 쾌감. 그게 약간 계단식인 쾌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수학에서 좀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면 제가 다른 학문을 너무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수학은 좀 그게 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 혹시 뭐 메이플 스토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메이플 스토리의 뭐 1차 전직, 2차 전직 뭐 약간 그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디아블로 까마귀께 얘기를 생각이 났었는데, 예, 예. 아무튼 오랫동안 그렇습니까? 네,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네, 하나를 깨달으면은 이제 그게 큰 어떤 아이템이 돼서 예, 이제 왕창 여러 가지를 이제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네, 새로 모든 그 오브젝트들이 다르게 보이고 약간 이런 네, 느낌이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돼요. 그 뒤에는 좀 술술 풀리는 것들도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 하나만 딱 알려주면은 그 뒤에는 좀 이해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수학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또 막히겠죠. 아, 언제나 막히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수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살면서도 그냥 좀 잘 풀렸네 싶다가도 뭐 언젠가 막히는 건 있으니까. 정말 수학 인생이네요. 네. 그렇네요. 예,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근데 약간 그, 왜 수학이랑 약간 물리랑은 되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다, 뭐 그런 말을 뭐 수학자분들이나 물리학자분들이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뭐 그런 물리에는 좀 그런 느낌이랑은 다른가요? 저는 그냥 수학은 물리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같은 느낌이지, 어, 둘 다 수학을 많이 쓰긴 하지만 수학 쓰는 목적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을 이용한 것뿐이지 물리에서는 그런 깨달음은 저는 뭐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수학을 그냥 수학 기술을 하기 위해서 현상 기술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쓰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미분 조건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식으로 그냥 쭉 이렇게 쓰고 뭐 어떤 뭐 적분기호 가지고 쭉 현상을 써서 하는 거지. 그거를 제가 만약에 물리학 연구를 해서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서 깨달음이 오고 이제 반가움이 있겠지만은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그게 뭐 반갑고 막 깨달음이 오고 막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최근에 어디선가 읽었는데 솔직히 요즘 뭘 읽어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읽었는지 까먹었는데 물리 음, 전자 그 원자에서 그 원자핵 주위를 돌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돈다고 모델링하는 그 전자 있잖아요. 전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음, 얘기할 것은 전자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을 수학으로 기술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음,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자가 무엇이냐 하면 뭐 원자를 구성하는 뭐 알갱이다.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그 문장이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자핵 주위에 내가 아무거나 돌리면 그게 전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리고 뭐 도체에서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때는 그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정확한 정의가 아닌 성질들을 다 버리고 나서 정말 전자가 무엇이냐, 일렉트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그 질문에 답할 것은 수식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리의 어떤 물리적 대상 또는 물리의 현상을 설명하려면은 결국 수학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게 약간 그것과도 좀 어느 면으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를 수식, 생각하시는 것. 수식을 쓴다는 것만, 근데 뭐 완전히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식을 쓴다는 것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뒤는 사실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약간, 네. 네. 아니, 혹- 먼저 말씀하세요. 혹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읽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보는 거니까 어느 책인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되게 네네. 짧게 한두 문장으로 한두 문장으로 끝난, 그 앞뒤로 뭔가 내용이 연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서, 네. 정확한 맥락이나 그런 것들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음,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약간 좀 일종의 좀 철학적인 기조인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드네요. 음, 과학 철학적인 어떤 기조의 흐름? 네.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드네요. 아, 그리고 이것도 이건 아마 다른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건데 이거 아마 김상욱 교수님이 다른 분이랑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김상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자역학에 보면은 김상욱 교수님이 약간 양자역학 덕후시잖아요. 아, 물론 본인 전공이기도 하지만 전공을 넘어선 어떤 그 좀 덕심이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자역학에 보면은 직관에 반하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한 물체가 뭐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빛이 파동이면 뭐 빛뿐만 아니라 물질이 뭐 동시에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비직관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그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 대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뒤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일단 그걸로 오케이다. 그러니까 이해는 원래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음, 그러니까 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사고력의 한계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학을 못하는 건 아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관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네. 연구랑 어떤 그 과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는 되게 실용적인 좀 관점인 것 같네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전자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전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음, 이렇게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수식만 이렇게 딸랑 이렇게 싹 다 벗겨놓고 뼈만 남겨놓는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추상화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살짝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음, 네, 아까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그런 걸 공부하신 분의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상당히 공감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덧 거의 한 시간이 됐는데, 제가 10분을 지금까지 모셨고, 세보니까 이 네, 프로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11번째라서, 네, 나름 여러분을 모셨는데, 제가 이제 네, 약간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네, 여기도 이제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나 뭐 그런 네, 것들이 탑은 아니었다, 아, 이런 네,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진짜 내피셜인데 이제 이분들만 딱 보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남들이랑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지? 이렇게 비교하는 데는 보통 소질이 없으세요. 음, 비교 잘 안 하세요. 안 하고 약간 자기 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본다? 약간 칭찬해 주면은 네. 좋아하고 그 뭐 이렇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나? 이런 거는 잘 관심이 없고 그 공돌이님도 약간 그런 성향 갖고 계신가요? 엄청 그 심한 것 같아요. 아직 네, 질문 네, 남들 뭐 하는지 별로 사실 크게 관심 없고, 어, TV도 잘 안 보고, 어, 한국에서 나온 노래들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되게
연예인 이런 거 많이 알고 TV도 막 줄줄 깨고 있거든요. 뭐, 저 사람 연예인 누구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이렇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하나도 몰라가지고 진짜 남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노래 많이 듣잖아요. 이제 여자 가수들 나오는 노래 많이 들으면은 저는 그게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 남들 축구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저도 좀 그런 여기, 사람이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 그 자신의 아내에게 자기가 깨달은 그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혹시 이렇게 재밌게 알게 된 게 있으면 이렇게 가족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와이프가 가르쳐 달라 그래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삼각함수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뭐 나름 재밌게 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질문을 듣고 너무 반가우셨겠어요. 아, 반가웠죠, 일단.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막 머릿속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뭐 내일 알려줘 했으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아,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 막 그 생각을 막 하고 하루 종일 지내는 거죠. 아무튼 그 설명을 불안해서. 했는데 이제 한 번 듣더니 아, 너무 재밌다고 그런 뒤에는 이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한 번도 뭐 얘기한 적이 없네요. 그 출연자 분의 아내분이 나오셔서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그래서 이거 영상 만약에 보시면은 네. 그때 그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하신 게 혹시 사랑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혹시 아, 사랑이었는지?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재밌다고 말한 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재밌었는지. 아, 네, 아예, 재밌었겠죠? 네. 예, 재밌었겠죠? 그래서, 아, 예, 농담입니다. 예.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멘탈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그래서 수학 얘기? 공부,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신경 안 쓰니까 아, 사실은. 남들 신경 안 쓰는 예, 거요? 예, 보통은 이제 내가 몇 등이지? 막 이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지? 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 이제, 몇 등인지는 중요했어요. 아, 그래요? 몇 등인지는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남들 취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몇 등인지가 좀 중요한 편인데, 어, 남들이 뭐 하든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친구들이 음. 다 이제 축구 좋아할 때,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고, 롤 유행할 때, 저는 뭐 관심이 없었고, 네. 그러면 그 등급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기준에 못 미칠 때 그걸 네.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거는 열심히 노력했죠. 그게 관심이 그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아, 남들이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대중적인 이런 이슈나 뭐 토픽들에, 네네. 크게 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할 이게 때도 있어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딴짓을 많이 안 하니까, 네, 뭐, 딴짓을 막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아마 좀 그 시간을 할애했겠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냥 약간 딱히 재밌는 게 없으니까 수학 공부한 그런 느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재밌었으니까 또 한 것도 더 있죠, 이거는. 아, 딱히 할 예, 게 없으면 그냥 게임하거나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재밌기는. 아, 네, 말씀하세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오셨던 그 공상님이랑 정확히 반대되는 그 분이신 것 같아서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은 딴짓을 너무 많이 하셔서 좀 고민이셨던 분이었거든요. 음, 네. 그분께서는 유튜브 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음, 또 한 서너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딴짓을 그러니까 현재 박사과정 중인데 딴짓도 어, 다 너무 재밌게 많이 하셔서 좀 고민인 그런 분이었는데 음, 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그야 정확히 반대되시는 것 같아서 아, 문득 그런가요? 네, 궁금해진 게 하나가 네. 혹시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다?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특이한 취미요? 네. 아, 그, 아무도 이해 못 해주는 건데, 취미라고 하면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국어 시험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아, 뭐 토익이나 네네, 그거 뭐 할 때 진짜 재밌어요. JPT나 그런 네, 아, 좀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공부를 하시면 실제로 그 시험도 치고 그 자격증이라 뭐라고 그 점수까지 다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데, 이제 점수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토익이라고 하면은, 토익 공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한 훈련이 된 건지, 저는 그게 재밌던데, 막 오. 단어를 외워야 되고, 그거를 이제 뭐 써먹고 하는 그게 재밌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하다고 하면은 매우 특이한 거긴 하죠, 그게. 혹시 몇 개 국어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영어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거의 매일 써야 되고, 그래서 영어는 영어랑 중국어 한 중국어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는 HSK 6급 따고 그 뒤에도 한 3, 4년 정도 쭉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중국어는 이제 안 하게 됐고 일본어는 이제 조금 하는데 이제 일본어는 대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문헌 번역하는 거, 블로그 글 번역하고 이제 트위터 같은 거 번역하고 하는 그 정도 하는데 좀 쓰고 있고요. 뭐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뭐 이렇게.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최근 요즘 그 활동하시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어 블로그 번역해서 그 글 올리시는 걸 꾸준히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최근 한두 달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역시 미천이 있으셨던 거군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일본어는. 근데 번역하는 거는 진짜 손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여기 한쪽에는 일본어 띄워놓고 한쪽에는 빈 종이 띄워놓고 이제 타자 치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부탁하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텍스트 띄워놓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답변 오면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 쭉 하면서 이제 너무 어색한 거 아니면은 원래 의미랑 안 맞는 거 그 정도만 이렇게 쭉쭉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참고로 제가 그, 음, 대신 홍보 비슷한 걸 해드리자면은, 그 최근에 올리신 것 중에서 매틀랩의 역사에 대해서 올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PDF 원본이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거를 정도인가요? 100페이지까지는 안 돼. 아무튼, 그냥 뭐, 67페이지? 네, 그 정도였던. 그런가요? 네,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아무튼 뭐, 그냥 뭐 몇 페이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네네. 수십 페이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 번역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면서 정말 그게 그냥 그러니까 전적으로 챗 GPT한테 시켜가지고 그냥 복붙을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방금 당연히 그런 건 말씀하신. 아닌데, 네. 네, 제가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음, 제가 보고 하는 것도 있죠. 네. 그걸 보면서 챗GPT한테 시키는 것도 있지만. 참 대단하다고 제가 최근에 느꼈었고요. 그, 언어 공부 하신다니까 제가 문득 네. 생각난 책이 하나 있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였나? 음, 아무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저자분이 실제로 원래는 도서관 사서로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번역 일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음, 근데 그분이 그 약간 자서전까지는 아니고 그냥 본인 얘기를 네. 수필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수필격으로 쓴 책이 있어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였던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언어 공부를 그렇게 다양하게 하시거든요. 음, 네. 중국어, 뭐 많이 하는 중국어, 일본어 당연히 하고,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 아무튼 그 유럽 쪽도 조금 하셨던 것 같고, 정말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음,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네, 취미로 하고, 그냥 하나 해보고, 재밌네 싶으면 또 다른 언어로 또 공부를 해보고, 음, 그리고 본인 뭐 노하우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적어 놓으셨어요. 음, 이 언어는 어떤 사전이 좋고, 이 언어는 어떤 사전이 좋고, 이런 식으로 또 적으시고 한 게 있는데, 그분은 딱 그렇게 쓰셨어요. 어떤,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 자기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얘기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딱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언어에 좀 소질이 있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여러 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목적이 없으면은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중국어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의 일부처럼 돼가지고 계속 하게 됐던 거고, 이게 약간 블로그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던 거고, 일본어는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중학교 때 애니메이션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만화 보는 게 재밌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알아듣게 되는 게 있잖아요. 만화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 그거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제 제2외국어 했다가, 아, 너무 재밌다. 그랬는데, 배울 기회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목적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외국어 배우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아까 직관적이지 않은 게 많다 이 말씀을 그 계열 쌤이 해주셔서 생각날 건데요. 그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직관에 반하는 그런 개념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자바스크립트 그 그림을 보고 정말 그게 정말 킬러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왜냐면 그런 블로그를 전 처음 봤거든요. 영문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어쨌든 수학 개념 중에 이렇게 직관과 반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걸.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없으면은 그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인데, 좀 다행히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학이 필요했던 목적은 다 공학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뭐 그런 거에 길들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들 개념을 보면은 그냥 괜히 좀 꺼려지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지? 비트라우스 함수인가? 하는 그 있잖아요. 극한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뭐 연속적이지, 모든 점에서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왠지 좀 나랑 결이 안 맞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은 거의 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으면 또 해야 되죠,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을 때에 네. 그거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방법들이나 뭐 그런 거 갖고 계시나요? 아, 그럴 때는 일단 처음에는 소식 자체로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 뭐 디렉 델타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모이는 그 사각형을 만들어 놨을 때 사각형을 좁혀가면서 높이는 높아지고 결국에 제일 밑변의 이제 너비라고 하나요? 그 밑변의 길이가 이제 엄청 작아지는데 높이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높이가 뭐 접근했을 때 1이다. 뭘 이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냥 그 애니메이션으로서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그냥 저는 일단 받아들이고 다음에 제 나름의 스토리를 일단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일단 만들어 둔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 방식인데, 이 스토리가, 이론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지? 그것들을 좀 계속 검증해가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통계학 쪽을 하다 보면은 네, 다차원 함수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면 네, 걔 진짜 그림이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맞아요. 그림이 안 떠오르는데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 오브젝트들이. 그러면은 이제 2차원에서 일단 그림을 그려서 거기까지만 일단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 뒤에는 무조건 수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4차원인 경우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던 게 그 채널에 보면은 메인 이미지가 사칙연산이에요.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 아래 이제 매스 스폰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요거 사칙연산 어떤 깊은 뜻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왜 사칙연산으로 하셨나요? 사실 깊은 뜻은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제일 기초가 되는 게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아이콘을 봤을 때 이게 수학이다라고 생각이 들려면은 뭐가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칙연산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 네 개의 점으로 위치로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동그라미로 만드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어요, 정말로. 아, 그냥 왜냐면, 네, 제가, 기본이다라고 하면 든 음, 생각이 그거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예시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이런 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아마 영상도 있을 거예요. 수학, 물리학 수업, 물리학과 수업에 들어온 수학과 학생. 음, 약간 이런 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 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물리학에서 프루프라고 증명이라고 쓰는 것을 음, 그걸 본 수학과 학생은 스케치 오브 프루프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함수를 써놓고 이것을 적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수학과 학생이 손을 들고 그게 적분 가능한지 어떻게 아냐, 이런 아, 질문을 하는 약간 그런 밈이 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은, 이쪽이 제일 뭐랄까, 추상화가 가장 강한 쪽이라고, 추상화 및 엄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 수학이라면은, 여기가 물리가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공학은, 공학에서 봤을 때는 이거 두 개는 그냥 여기 붙어 있고, 맞아요. 공학은 맞아요. 여기 끝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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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적이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네. 특별히 이거를 공학과 교수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엄밀성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실용적이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학교 때 수업들이 좀 개인적으로 다 좀 성에 안 찼던 것들이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수식이 왜 이렇게 굳이 생겼어야 해요라고 물어보면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끝까지 내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가 굳이 빼기가 돼야 되는지 궁금한데 왜 더하기가 되면 안 되냐. 그냥 수식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거를 왜 더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에서의 수학을 보는 관점은 좀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연 말미에 좀 수학이랑 멀어졌다,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 걔가 수학을 밀어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금 좀 놓게 되신 그런 건가요? 이게 전 회사에서 하던 일이랑 또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달라가지고 생긴 현상인 것 같은데, 전 회사에서는 제가 알고리즘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걸 잘하려면은 최신 논문들에서 나오는 최신 기법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음, 뭐 어떤 이제 뭐 이런 기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기기의 메모리가 예를 들어 뭐 5kb라고 하면은 5kB 가지고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있을까? 4바이트가 숫자 하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00개 숫자를 넣을 수 있으면은 도대체 여기다가 1000개 가지고 우리가 뭘 해먹을 수 있냐? 그거를 최대한 잘 살려보는 게 이제 그 회사에서의 일종의 목적이었는데 그런 걸 잘 하려면 최신 논문들 잘 읽어야 되고 수학적으로 이게 어 수학적으로 잘 좀 탄탄해야지 됐으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사장님이 되게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사장님이 교수님 출신이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탄탄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입증받은 사원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거를 업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거를 되게 뭐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고 조금 더 벗어난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수학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왜 이게 작동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부분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게 된 거죠. 가끔씩 어떤 고객분들 중에서 수학 질문 하시는 분들 있기는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철프 함수라고 있는데 삼각함수가 주파수가 이제 선형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파수 값에다가 시간 값도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 이게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 설명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설명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되게 반갑기도 하죠. 내가 설명해줄 수 있는 게 수학적인 질문이었다. 뭐 그럴 때만 이제 수학을 좀 예, 다루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거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랑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